새벽 5시 백반집 설거지통 앞에서 한 여인이 멈춰섰다. 낡은 분홍색 고무장갑을 낀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 손은 너무나 거칠고 주름투성이었다. 이럴 수가. 15년 전 그 사람이? 물기 묻은 그릇을 닦던 노인의 뒷모습. 한때는 그렇게 거만하고 오만했던 그 사람이 지금 자신의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여편네 주제에 감히 우리 집안을 무너뜨렸어. 귓가에 아직도 맴도는 그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이 지금 15년 만에 다시 나타났다. 이것은 한 여자가 겪은 놀라운 운명의 이야기다. 김수정 50세. 그녀는 매일 새벽 오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손목의 욱신거림이 먼저 그녀를 깨웠다. 무거운 냄비를 들고 끊임없이 칼질을 하고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하다 보니 이제는 손목이 시계가 되어버렸다. 거울 속 얼굴을 보며 수정은 한숨을 쉬었다. 눈가에 잔주름, 깊어진 팔자주름. 50이 아직 젊다고 생각했지만 세월은 정직하게 얼굴에 새겨져 있었다. 진통제 2알과 비타민 하나. 이것이 그녀의 아침 루틴이었다. 딸 지우의 방문을 조심히 열어본다. 23세 청년이 된 딸은 베개를 껴안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책상 위에는 휴학계와 취업 준비 서적들이 쌓여 있었다. 미안하구나, 지우야. 대학을 휴학하고 엄마의 가게를 돕는 딸. 고맙기도 하지만 그만큼 미안했다. 또래 친구들처럼 캠퍼스 생활을 즐기지 못하고 매일 식당에서 일하는 딸을 보면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수정은 이내 미소를 지었다. 딸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지난 15년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으니까. 수정이네 밥상. 10분 거리의 식당에 도착한 수정은 셔터를 올렸다. 쩔렁쩔렁 조용한 골목에 셔터 소리가 울려 퍼졌다. 15년 전 이혼 위자료로 시작한 이 작은 백반집. 처음에는 테이블 4개짜리 정말 작은 가게였다. 하지만 지금은 테이블 10개에 직원도 2명 둘 수 있을 만큼 커졌다. 수정은 가게를 돌아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딸 하나 키우며 여기까지 왔다. 쉽지 않은 길이었다. 새벽 준비는 언제나 분주했다. 30인분의 쌀을 씻고 압력밥솥 2개에 나눠 담았다. 시금치 나물을 무치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 지단을 부쳤다. 오전 6시 45분. 곧 첫 손님들이 올 시간이었다. 그런데 오늘은 걱정이 하나 있었다. 어제 갑자기 설거지 아주머니가 허리를 다쳐 그만둔다고 했던 것이다. 급하게 인력사무소에 연락을 넣었다. 내일 아침 7시까지 사람 한 분만 보내주세요. 새로운 설거지 아주머니가 온다고 했다. 수정은 별 생각 없이 설거지통을 정리하며 그 사람을 기다렸다. 오전 6시 55분. 가게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다. 허리가 약간 굽은 노인이었다. 머리는 반백이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깨끗하게 빨아 입으려 애쓴 흔적이 역력했다. 여기 인력사무소에서 왔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수정의 몸이 얼어붙었다. 익숙한 목소리. 아니,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 15년 동안 잊으려 애썼지만 절대 잊히지 않는 그 목소리. 수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여자의 얼굴을 봤다. 노인도 수정을 올려다봤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깊게 패인 주름, 하얗게 센 머리, 움푹 들어간 볼.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했다. 박영숙. 수정의 전 시어머니였다. 15년 전 수정을 구박하고 내쫓았던 바로 그 사람.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학력도 없는 게 감히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당장 나가. 귓가에 아직도 맴도는 그 차가운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이 지금 수정 앞에 서 있었다. 시어머니도 수정을 알아봤다.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저는 시어머니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딸 지우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다. 어서 오세요. 인력사무소에서 오셨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지우는 시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연했다.
지우가 8살 때 이혼했으니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시댁과 연락하지 않았고 지우에게도 할머니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다. 시어머니는 지우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지우. 작은 목소리로 손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지우는 듣지 못했다. 설거지는 저쪽이에요. 앞치마는 여기 있고요. 지우가 친절하게 안내했다. 수정은 그 모습을 보며 머릿속이 하얘졌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시어머니가 인력사무소에서 온 것인가? 15년 전만 해도 은행에 다니는 남편 덕분에 여유롭게 살았던 분. 늘 깨끗한 옷을 입고 머리를 염색하고 손톱까지 관리하던 분. 그런데 지금 수정 앞에 선 이 노인은 너무 초라했다. 낡은 옷, 거친 손, 굽은 허리. 15년이라는 세월이 그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 시어머니가 설거지통 앞에 섰다. 청가방에서 낡은 분홍색 고무장갑을 꺼내 꼈다. 고무장갑은 여러 곳이 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이 보였다. 수정의 가슴이 멍해졌다. 15년 전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설거지는커녕 요리도 안 했다. 전부 며느리인 수정이 했고 나중에는 가정부를 고용하기도 했다. 그런 시어머니가 지금 설거지를 하러 온 것이다. 그것도 자신의 식당에. 사장님, 오늘도 된장찌개 맛있게 해주세요. 첫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수정은 애써 밝게 대답하며 주방으로 향했다. 하루 종일 수정은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지켜봤다. 예전에는 그렇게 곧게 펴져 있던 등이 지금은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그릇을 잡고 수세미로 닦고 물에 헹구는 모습.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3시쯤 되자 손님이 뜸해졌다. 오늘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나오시면 돼요. 수정이 말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수정을 봤다.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니 더 마음이 이상했다. 15년 전에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청가방을 들었다. 가게 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수정은 봤다. 문을 나서면서 어깨가 떨리는 것을. 엄마, 저 아주머니 일은 진짜 잘하시네요. 근데 너무 힘들어 보여요. 지우가 말했다. 그래. 수정은 짧게 대답하고 주방으로 들어갔다. 설거지통 앞에 놓인 낡은 분홍색 고무장갑이 보였다. 시어머니가 두고 간 것이었다. 수정은 그 고무장갑을 집어들었다. 해진 부분을 테이프로 붙여놓은 것이 손에 느껴졌다. 가슴이 먹먹했다. 한때는 그렇게 당당하고 오만했던 시어머니. 며느리에게 온갖 모욕을 주고 이혼 당일에는 다신 우리 집 문턱도 밟지 말라고 했던 그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낡은 고무장갑 하나를 아껴가며 살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며칠 후 수정의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장님, 저기 설거지하시는 분. 혹시 박영숙 씨 아니세요? 수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아시는 분이세요? 네, 10년 전에 제가 대치동에서 부동산 일할 때 자주 뵀거든요. 그때 엄청 큰 아파트에 사셨는데. 확실히 그분인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설거지를 하시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 봐요? 수정은 대답하지 않았다. 10년 전 시어머니는 대치동 큰 아파트에 살았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후 2시쯤 손님이 거의 없을 때였다. 수정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물었다. 어머님, 대치동에 사셨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멈췄다. 응. 큰 아파트였다면서요? 그랬지. 그럼 어떡해? 지금. 수정이 말끝을 흐렸다. 시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앉아. 얘기해 줄게. 휴게실에서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너희 이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였어. 동철이가 사업한다고 나섰어. 무역회사를 한다고. 큰 돈이 필요하다고 했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거 다 줬어. 동철이 아버지 유산, 내 퇴직금. 나. 그것도 모자라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도 받았어.
수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근데 사업이 망했어. 3년 전이었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아파트를 팔아야 했어. 그래도 모자랐지. 시어머니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동철이가 젊은 여자랑 재혼한다고 했어. 재혼이요? 응. 30대 여자였어. 동철이보다 20살이나 어린. 그 여자 집이 부자였나 봐. 동철이는 그 여자한테 붙어서 다시 시작한다고 했지. 그럼 어머님은요? 나보고 알아서 살라고 했어. 시어머니가 눈을 떴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나보고 짐이라고 했어. 새 출발하는데 엄마까지 책임질 수 없다고. 그러면서 월 30만 원 생활비 주겠다고 했어. 수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알았어. 내가 평생 아들만 믿고 산 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며느리한테 못되게 굴고 손녀도 빼앗으려 하고. 그게 다 아들 때문이었는데. 근데 그 아들이 날 버렸어. 시어머니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처음엔 연락이라도 했어. 한 달에 한 번씩.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전화번호를 바꿔버렸어. 찾아가니까 이사 갔더라고.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그래서 지금까지. 응. 3년 동안 혼자 살았어. 월세방에서 일용직으로 떠돌면서. 시어머니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안해, 수정아. 정말 미안해. 15년 전에 내가 너한테 한 짓들. 다 잘못이었어. 시어머니가 수정의 손을 잡았다. 내가 제일 좋은 며느리였어.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근데 난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어. 수정도 눈물이 났다. 분노도 있었고 안타까움도 있었고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수정의 목소리도 떨렸다. 15년 전 그때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주셨으면, 한 번이라도 고맙다고 말해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저는요, 어머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어머님은 절 한 번도 며느리로 인정하지 않으셨잖아요. 수정의 목소리가 커졌다. 15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학력 없다고, 집안 안 좋다고, 우리 아들한테 안 어울린다고. 맨날 그런 말만 하셨잖아요. 저도 사람이에요, 어머님.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두 여자는 그렇게 울었다. 15년의 시간을 사이에 두고 한 명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며 한 명은 과거의 상처를 토해내며.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엄마 다녀왔어요. 딸 지우가 들어왔다. 수정과 시어머니는 재빨리 눈물을 닦았다. 며칠 후 점심시간이었다.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은 정신없이 바빴다. 주방의 온도는 40도가 넘었다. 불을 계속 켜놓고 요리를 하니 더위가 극에 달했다. 1시쯤 되었을 때였다. 쿵. 주방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무거운 소리가 들렸다. 수정은 재빨리 주방 쪽을 봤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어머님. 수정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다. 시어머니는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우가 뛰어왔다. 119 불러. 빨리. 수정의 손이 떨렸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실어갔다. 수정도 함께 탔다. 보호자분이세요? 구급대원이 물었다. 네, 제가. 며느리입니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이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있습니다. 혈압도 많이 낮고요. 영양실조요? 네. 제대로 식사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래 굶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수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가족분들이 좀 더 신경 써주셔야겠어요. 이 나이에 영양실조는 정말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이 가슴에 꽂혔다. 1시간쯤 지나자 시어머니가 의식을 회복했다. 수정과 지우가 병실로 들어갔다. 어머님,
수정아, 미안해. 내가 쓰러져서.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때 지우가 다가왔다. 아주머니 정말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지우를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미안하다 지우야. 의사가 들어와 설명했다. 환자분이 심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하루 한 끼로는 부족합니다. 가족분들이 좀 더 챙겨주셔야 해요. 지우가 수정을 봤다. 엄마 아주머니 혼자 사신대요. 우리가 더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시어머니가 수정의 손을 잡았다. 수정아, 지우한테 말해. 어머님, 이제 말해야 해.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뭘 말해요? 지우가 불안한 얼굴로 물었다. 수정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드디어 말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지우야. 앉아. 왜요? 무슨 일인데요? 지우가 옆 의자에 앉았다. 지우야 사실은 이분이 내 할머니야. 지우의 눈이 커졌다. 뭐라고요? 저 아주머니가 내 할머니야. 엄마의 전 시어머니시고 내 친할머니야. 거짓말이죠? 제 할머니는 없다고 하셨잖아요. 돌아가셨다고요. 미안해. 엄마가 거짓말했어. 왜요? 왜 거짓말하신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지우야, 엄마 탓하지 마. 다 내 잘못이야. 15년 전에 내가 내 엄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이혼할 때도 너를 빼앗으려 했고. 그래서 내 엄마가 날 숨긴 거야. 수정은 천천히 15년 전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혼 이후 시어머니의 구박, 양육권 싸움. 모든 것을. 지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저는 평생 할머니가 없는 줄 알았어요. 친구들은 다 할머니가 있는데 저만 없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미안해. 근데 할머니가 살아계셨어요. 그것도 우리 가게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그걸 숨기고 계신 거였어요? 지우가 일어섰다. 저 잠깐 밖에 나가 있을게요. 혼자 있고 싶어요. 2시간쯤 지났을까? 병실 문이 열리며 지우가 들어왔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지우가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생각 많이 했어요. 처음엔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숨기신 거냐고. 제게도 할머니를 만날 권리가 있는데. 지우야. 그런데 생각해봤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15년 전에. 지우가 수정을 봤다. 엄마는 저를 혼자 키우셨잖아요. 아빠도 없이 할머니 도움도 없이 정말 혼자서. 근데도 절대 저한테 힘든 내색 안 하셨잖아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항상 웃으시고 맛있는 거 해주시고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오시고 아빠 없는 게 외롭지 않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신 거 다 알아요. 지우야. 그러니까 엄마를 이해해요. 할머니 이야기를 안 하신 것도 저를 지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수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딸이 이렇게 성숙하게 자라 있었다니. 지우가 이번엔 시어머니를 봤다. 할머니. 시어머니가 놀란 눈으로 지우를 봤다. 할머니도 많이 힘드셨죠? 지난 3년 동안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어요. 아들한테 버림받고 가족도 없이. 응. 힘들었어. 저는요, 할머니를 미워하지 않아요. 지우가 말했다. 15년 전 일은 제가 겪은 게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일하면서 본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시어머니가 흐느꼈다. 열심히 일하시고 저한테도 잘해주시고 과일도 깎아주시고 그런 할머니를 좋아했어요. 고맙다 지우야. 그러니까 할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 지우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혼자 외롭게 사시지 마시고 저랑 엄마랑 같이 살아요. 안 돼. 난 너희한테 짐이 돼. 무슨 소리예요? 가족인데 무슨 짐이에요? 정말. 괜찮겠니? 내가 너희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지우가 수정을 봤다.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응. 같이 살자, 어머님.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세 사람은 그렇게 손을 잡고 울었다. 15년의 상처를 치유하는 눈물이었다.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퇴원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 지우가 현관문을 활짝 열며 환영했다. 시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내가 정말 여기서 살아도 되는 거니? 당연하죠.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수정은 시어머니를 위해 작은 방 하나를 정리해뒀다. 새 이불과 베개, 옷장과 서랍장도 준비했다.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데. 괜찮아요. 편하게 쓰세요. 시어머니가 방 안을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었다. 지우가 만든 된장찌개와 수정이 만든 반찬들. 평범한 저녁 식탁이었지만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다. 할머니, 더 드세요. 아니야, 충분히 먹었어. 할머니는 너무 안 드셔요. 많이 드셔야 건강해지시는 거예요. 지우가 시어머니 그릇에 반찬을 더 올려드렸다. 시어머니는 그걸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지우야, 너 정말 착하구나. 당연하죠. 엄마를 닮았으니까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다. 수정도 따라 웃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했다. 병원에서 영양제를 처방받아 드시고 새끼를 꼬박꼬박 드시니 얼굴에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어머님, 이제 가게 나오실 수 있으세요? 응. 일하고 싶어.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 근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괜찮아. 이제 건강해졌어.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는 다시 가게에 나왔다. 손님들이 변화를 알아챘다. 사장님, 저 아주머니 건강해 보이네요. 예전엔 많이 아파 보였는데.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가족이신가 봐요. 분위기가 화목해 보여요. 네. 저희 어머니세요. 수정은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게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다. 그렇게 세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 아침에 함께 일어나고 함께 가게로 출근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때로는 티격태격하기도 했다. 어머님, 설거지할 때 물 너무 많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써야 깨끗하게 씻기지. 그래도 절약 좀 해요. 알았어, 알았어. 하지만 그런 다툼조차 정겨웠다.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으니까. 추석이 다가왔다. 세 사람이 함께 송편을 빚었다. 할머니,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아니야. 반죽을 더 얇게 펴야 해. 시어머니가 지우에게 송편 빚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엄마는 잘하시네요. 엄마는 할머니한테 배웠으니까. 수정은 옛날 생각이 났다. 결혼 첫 추석, 시어머니께 송편 빚는 법을 배웠던 기억. 그때는 긴장하며 배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편안하게 함께 빚고 있다니. 세월이 참 많이 흘렀다. 송편을 다 빚고 찜통에 올리자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졌다. 할머니, 맛있겠다. 그럼. 우리가 정성껏 만들었으니까. 저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아 송편을 먹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가 만든 거죠? 제일 맛있어요. 에이, 내 엄마가 만든 게 더 맛있어. 둘 다 맛있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을 보며 수정은 행복했다. 1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다.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을 보내고 딸이 할머니와 웃으며 송편을 먹고 이 모든 게 기적 같았다. 명절 다음 날 시어머니가 수정을 불렀다. 수정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말씀하세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15년 전에 내가 너한테 한 짓들. 평생 후회하며 살 거야. 정말 미안해. 어머님.
너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어.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 수발도 들고. 근데 난 단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너를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어. 학력 없다고 집안 안 좋다고 맨날 무시했잖아. 수정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님 말씀 하나하나가 칼처럼 제 마음을 베었어요. 미안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어머님도 많이 아프셨잖아요. 아들한테 버림받고 혼자 3년 동안 힘들게 사셨잖아요. 그래도 변명이 안 돼. 변명이 아니에요. 수정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저는 이제 이해해요. 어머님도 사람이시고 실수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지금 어머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지우를 아끼시고 가게 일도 열심히 하시고. 고맙다.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어머님을 15년 동안 숨긴 것도 잘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야, 그건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꼭 옳지만은 않았어요. 수정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잖아요. 과거는 과거고 이제는 앞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맞아. 시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너 같은 며느리를 둬서 내가 복받았어. 아니에요.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서 행복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포옹했다. 15년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수정은 서랍 깊숙이 보관해뒀던 것을 꺼냈다. 시어머니의 낡은 분홍색 고무장갑. 테이프로 여러 번 붙인 흔적, 손가락 부분이 다 닳아 얇아진 것. 이 고무장갑은 시어머니의 힘든 시간을 상징하는 물건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이 고무장갑은 그들 가족의 상처와 치유를 담은 물건이 되었다. 이별과 재회를, 원망과 용서를, 상처와 화해를 담은 물건. 수정은 조용히 쓰레기통에 그 고무장갑을 넣었다. 이제 정말 과거를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았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그날 저녁 가게를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세 사람이 나란히 걸었다. 할머니, 내일 뭐 드시고 싶으세요? 글쎄. 내가 만들어주는 건 다 맛있어. 에이,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그럼. 된장찌개? 좋아요. 내일 아침에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가을 저녁 하늘이 아름다웠다.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수정은 문득 멈춰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시어머니와 지우도 따라 멈춰섰다. 왜 그래, 엄마? 아니야. 그냥 하늘이 예쁘네. 진짜 예쁘다. 할머니 보세요. 그러네. 정말 예쁘구나. 세 사람은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가족이란 이런 게 아닐까? 함께 같은 하늘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걷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것.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서로의 상처를 알고 이해하고 함께 치유하려 노력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1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헤어져 있었고 각자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결국 다시 만났고 가족이 되었다. 운명은 참 묘하게 돌아간다. 미워했던 사람과 다시 가족이 되고 버림받았던 사람이 새로운 사랑을 받고. 인생은 예측할 수 없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다. 자, 집에 가자. 저녁 먹어야지. 수정이 먼저 걷기 시작했다. 지우가 수정의 팔을 잡았고 시어머니가 지우의 팔을 잡았다. 세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걸었다. 저녁 노을 아래 골목길을 걸어가는 세 여자. 할머니와 엄마와 딸.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된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